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고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지었죠.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 한두 달간 눌렸던 이 의료 AI나 로봇주들 또 인터넷 관련주들이 차례대로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FOMC에서 금리가 이제 두 번 연속 동결이 됐고 어제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 좀 되고 물론 금리 인하까지는 뭐 당장 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애플의 실적은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로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개장 전에 약간 좀 밀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그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단 주말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고 아직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도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좀 코스닥이 4.5% 급등이 좀 나왔죠. 그동안 그만큼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일단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낙폭이 컸었던 이유가 또 공매도에 의한 하락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더 하락을 했다면 정부에서 이 공매도에 대한 제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일단 뭐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닌가 물론 기관들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많이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이제 21선 자리는 넘지는 못했어요. 21선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780포인트 정도 되는데, 오늘 777포인트, 요 자리를 이제 안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최근에 9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21선 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한번 10월 달에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렸는데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돌파는 못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요 21선 자리를 뚫어줄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파동일 때는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두 번 정도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아예 그냥 직전 고점 850이나 840까지 가는 상승보다는 한 번의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올라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익 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물려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시 뭐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 오랫동안 손실인 종목들은 그냥 보유 의견 그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또 다음 주 정도 돼서 뭐 특별한 이벤트들은 이제 당분간 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0월달 CPI라든지 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지표 발표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12월에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런 것도 이제 악재로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일단 지나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산타랠리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11월 말 되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뭐 이벤트들이 좀 작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지나가면은 한 해 마무리 좀 잘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하반기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이들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뭐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든 시기가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일단 뭐 이번 주는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저랑 또 잘 대비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손해 보셨던 부분도 많이 복구하시고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흐름에서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당장의 21선에 코스닥이 안착해주는 모습은 아직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직 손실 중인 종목들은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11월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상철도 지화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이달 중에 발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특수건설 쪽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우원개발 뭐 이런 종목들, 뭐 가끔 이렇게 정책 관련주들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번 달에 계속 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 지난달부터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이제 12월, 11월 됐었을 때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이제 김포시가 되게 핫하잖아요. 이제 서울시에 편입이 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따른 뭐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상도로 지하화, 지상철도 지하화 이런 부분도 예전에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 부분에서 뭐 정책주로도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일단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글쎄요, 일단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뭐 긴 흐름으로 보시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오늘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이화공영인데, 거래 대금도 아직 95억 정도.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9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갭으로도 떴기 때문에 글쎄 초가부터 바로 좀 잡아서 수익 내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갭상승으로 크게 떠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좀 바로 또 조정을 좀 받는 모습. 뭐 거래 대금도 한 170억 정도는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차트를, 예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씩 계속 나와주면서, 이런 정책 관련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관련주들이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들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장대 양봉의 거래 대금 터진 캔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가 어제 8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강의 내용으로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정책에 좀 관련돼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올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을 참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12월 정도 됐었을 때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확실하게 내용들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좀 크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된다는 내용은 저도 좀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좀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계속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당에서 좀 밀고 있는 부분이지 쉽게 그걸 뭐 허가가 나거나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체크만 해두시고, 지금 당장 매매보다는 지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줬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일단 12월 정도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상철도 지화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슈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법안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 정부에서 지방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소식 속에 교육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오늘 메가MD랑 애니능률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물론 뭐 이 두 종목도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 메가MD가 한 600억 정도, 그리고 애니능률이 한 900억 정도,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닌데, 아까 직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온 거래 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이 이제 기준봉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비슷한 흐름이 여기서 메가MD를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양봉은 아니지만 갭상승으로 크게 상승했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 자체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여기서 크게 보이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상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설명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 대금이 터진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정 시에 눌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어떤 큰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이슈가 어떤 이슈로 갔는지,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 수능이라는 일단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뭔가 교육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은 계속 유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수능 전후해서 좀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른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역시나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장 마감 이후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 좀 보고, 역시나 정책 관련주 쪽에서는 교육주가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왔었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거래 대금 한 번씩 나와준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매집의 흔적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교육주들은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교육주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저출산 관련주들도 정책주로 꼭 들어가는 테마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저점에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 번씩 터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종목들
장대 양봉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시 아직 기간 많이 남았습니다. 급하게 지금 당장 이거 따라가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분명히 이렇게 또 눌림 자리가 올 겁니다. 거래 대금 줄면서 눌림 주는 자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 대금, 대규모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큰 세력이 들어왔고 이 세력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거래 대금을 좀 보면서 거래 대금 없이 조정 나왔으면은 아직 안 빠져나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애니 능률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들어왔던 자리를 깨지 않았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고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나 저출산 같은 부분들은 정책 관련주로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매매 동향들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은 AI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두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슈 자체는 그렇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찾아본 내용으로는, 챗 GPT,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6일날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이슈가 있으면은 또 다시 알아보고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제 이런 종목들 급등했었던 이 시점 기준봉이라고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 기준봉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들어온 시점 이런 시점들을 봤었을 때 그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3,000원에서 22,000원 구간에 가격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좀 잘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디에서 또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 터지면서 지금 윗꼬리는 달고 있는데 오늘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렇게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거래 대금 줄면서 지지하는 구간을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예전 같은 급등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지금은 한번 이렇게 시세가 큰 파동이 나왔었던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수준을 봤었을 때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조금 다른 움직임이긴 한데 역시나 직전에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 한 2만 8천 원 정도 구간이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주는 모습. 거래 대금이 아직 크지가 않아요. 200억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차트적인 면이나 이슈적인 면에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21선 자리 정도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AI 관련해서도 좀 관련 이슈는 제가 체크해서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리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비티지 랩을 제가 오후장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1112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6,000원 정도에 좀 매수가들 16,00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좀 드렸었고 아침에 개장할 때 좀 모두 이제 수익 실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고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두시고 나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저점에서 올라오네. 이거 들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도 저점이긴 하지만 상승시마다 어느 정도 사이 실현을 좀 하시면서 현금을 일단 갖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할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역시나 또 공략주도 좀 오후장까지 시장 흐름 좀 보면서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인벤티지랩 같은 또 종목들 또 공략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어제 펩트론과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고 방송 직후로 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이어질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AI 섹터들 또 정책 관련주들 흐름까지도 연말에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들이 어디가 있을지도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볼 거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이슈 시그널들 잡아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부를 이어받고 있는데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지금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일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상승은 나와주고 있고 하락은 앞으로 제한적일 거다 말씀을 좀 드렸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장 초반 대비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잡히고요. 오늘도 우선 다시 잡히기 시작해요. 외인 장 초반 좀 매도세였는데요.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인이 현재 크지는 않지만 500억대 매수를 보여줍니다. 어제도 이어서요. 기관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만이 물량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지수 하단에 대한 부분을 여차 아주 자세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항상 잘 맞춰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잘 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보시는 게 이거예요. 자, 우선은 FOMC에서 이제 12월 달이 되면 다시 한번 어떤 얘기들이 있겠죠,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어제 그제의 FOMC의 발언들은요, 제가 딱 말씀드렸던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시장이 안정되고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네, 코스피 2,400포인트까지 회복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까지 우선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12월 달에 FOMC가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맨 연말에 나오는 점도표 잘 보셔야 돼요. 점도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점도표에서 과연 지난 9월에 나왔었던 점도표와 어떻게 좀 달라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9월 점도표 이후에 이스라엘 부분이 좀 시끄러워졌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시장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금리 인상 이제 없다라고 막 그냥 아예 그냥 못을 박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전문가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시장에 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 그 12월 점도표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선은 무슨 분위기냐면 우선 시장은 나쁠 게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뭐냐면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좀 상황이 커지면서 중동 전쟁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 지상전 이슈가 시끄러울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꽤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크게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느 시점에 맞춰질 건지에 대한 초점이고요. 항상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요 정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주식을 해라. 이게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고요. 금리 인상을 시작되면 주식을 천천히 떠나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오히려 8월, 9월, 10월에 안 좋았던 상황은 꼭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큰 상승을 꾸준하게 수년간 보일 건데 미리 누군가가 준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 항상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말씀드리는 것은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즐기셔야 되는 시장이니까요. 차분하게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선 오늘 얘기하기 전에 짧게나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단은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점도표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긴 흐름에서 시장 관망 한번 전망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들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종료 속에 시장 안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비교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금리 동결도 됐죠. 여기에 더해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가자지구 리스크도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가올 상승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을 이어왔었고 이제 두 차례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연준의 고민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가장 조금 예민하게 반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되겠죠. 자, 유가 차트인데요. 유가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0월 달 차트에서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럽게 좀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세적인 자리에서 보더라도요,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깨지는데요. 전저점 바닥을 좀 깨고 내려가는 추이가 이번 주에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시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추이적으로 보건대 우선은 갑자기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지금 자연스럽게 초점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부분 이제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이슈, 중동 전쟁 이슈가 커져버리면 완전 글로벌 위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금리 인하 쪽으로 모든 시장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인들과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년에 어떤 업종이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재밌는 점은 우선은 봐야 될 게 연말까지 해서 FOMC 의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12월에 나올 점도표에서 내년 상반기에 과연 점을 5.5% 상단이 아니라 좀 내리는 포인트에서 내년 상반기 내년과 내후년의 점 자체가 9월 달 점도표보다 좀 낮게 찍힐까, 낮은 위치에 찍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자체가요, 조금만 반 칸만이라도 내려온 그림이 나와준다면 시장은요, 정말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 이제 미국 공화당 경선 있죠? 대선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달까지 있는데요. 그 경선 후보들과 더불어 이제 뽑히게 되는 아마 예상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긴 한데 어찌됐든 공화당 측에서 내세우는 전략적인 모습들, 전략적인 어떤 업종에 대한 포인트들, 그렇죠? 네, 정책적인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다음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 측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 이번 이 팬데믹부터 발생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업종들이 싹 뒤바뀔 거예요. 완전 뒤바뀔 겁니다. 정책 방향성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시장은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업종에 대한 선택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까지 보셔야 될 것은 이제부터 시장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건데 보셔야 될 것은 12월에 점도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과연 외인들과 기관이 어떤 업종을 살필까? 그 업종에서의 주관점을 둘 곳은 미국 공화당에서의 후보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 흐름과 함께 내년 대선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긴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어떤 업종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종목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11년 만에 신작을 출시합니다. 스론 앤 리버티 TL이라고 하고 12월 7일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이어갈까요?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NC가 신작을 진짜 오랜만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개를 했어요, 어제. 근데 이제 출시를 다음 달에 진행합니다. 내달 진행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기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면 그간에 이제 NC소프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자체 리니지 라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었어요. 리니지 M부터 시작해서 떼돈을 벌었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확률형 아이템을 빼고 이제 본연의 이제 모습으로 이전에 리니지가 처음 나왔었던 모습으로 약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출시를 딱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률형 아이템 뽑기는 없어. 그런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참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게 뭐가 있냐면 경험치 버프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인 하사드 아인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경험치 버프를 돈을 주고 사면 경험치를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과연 들어가 있을지 여부와 그 다음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 보면은 수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시스템 자체도요.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수집이란 부분도 나름 뭐 나쁘진 않지만 과연 정상적인 게임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과하게, 그러니까 일전에 NC가 리니지 라이크 게임, 리니지 쪽에서 나왔었던 확률형 아이템들에 대한 게임에서 한 어떤 느낌이냐면 한 5분의 1 이하로 이런 뽑기류의 인식 자체, 체감하는 부분을 줄여내야지만 절반 이하는 안 됩니다. 5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지 아마 사람들도 몰리고 주가에 대한 반응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TL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조금 공략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들을 과감하게 좀 없앤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우선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 고민되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픽이 아주 옛날부터 계속 개발해왔던 게임이라 요즘 최신 언리얼 엔진 5 같은 그런 게임들 정말 그래픽 좋긴 한데요.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략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과연 성공을 할지 여부인데요. 우선은 지금은 기대 심리로 올라가고 있긴 해서 당분간의 상승은 지속될 겁니다. 근데요, 출시를 앞두고 점차 다가올 때
11월 말과 12월 초가 되면은 아마 주가가 좀 꺾여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기대가 좀 커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출시했을 때 한 번 더 반응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작이 해외 무대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지만 신작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일단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지만 12월 7일에 신작이 출시됐을 때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항상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어제 말씀해주셨던 영풍 재즈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7거래일째 어제까지 하한가가 이어졌었고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내일이면 하한가가 풀릴 만한 그런 수급 시그널이 잡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오늘 14%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또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다뤄볼까요? 네, 오늘 사실 이게 하한가가 풀리면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오늘 풀릴 것 같다. 빠르면 오늘 아니면 월요일쯤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풀렸어요. 거래량 자체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2천만 주 이상 쌓여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밀어붙여주면서 분봉으로 볼게요. 거래량이 몇 주가 터지면서 물량을 잡아 먹었냐면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볼까요? 자, 보시면 2,900만 주가량, 한 3천만 주가량을 장 초반 1분 만에, 네, 그러니까 거의 시가죠. 먹어 들어가면서 주가가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오늘 움직이더니 오늘 장중에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16%까지 급등이 나왔고 지금 12% 정도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4,0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4,0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지표상, 재무제표상의 이익상의 구조에서 나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000원 기준으로. 근데 거기 4,000원 딱 이탈하는 포인트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달려드셨고요. 그 흐름을 고스란히 반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어제 이제 재방송 보시고 영풍재질을 오늘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우선 지금 물량을 끄집어 당겨서 먹은 쪽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요. 오늘 1억 5천만 주입니다. 1억 5천만 주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몇 천만 주가 쌓여 있다가 갑자기 오늘 거래량 1억 5천만 주가 터져버리니까 이걸 누가 먹어 치웠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근데요. 3천만 주 기준으로 해서요. 4,000원이 얼마냐면요. 1,200억 원의 물량에 해당을 합니다. 우선은 키움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로 정리를 하고 나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새로운 누군가 세력은 모르겠지만 개인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먹어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이어질까에 대한 여부입니다.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자, 주가 보시면 크게 봤을 때요. 바닥부터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 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두꺼운 건 당연히 현재가 부분이 가장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가 어디냐면 저 위에 당연히 고점이겠죠. 저 위에 45,000에서 5만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은 현재 가격대가 40% 이상 좀 되고요. 저 위에가 30%대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저 위에까지 과연 갈까에 대한 부분인데 못 갈 거예요. 절대.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까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한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가격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 박스권 자리가 이런 자리 가격적으로 만 얼마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해요. 여기까지 안 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갈 거고요. 현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스캘핑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스캘퍼분들께서 바닥에서 대응하면서 대응할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 바로 파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당분간은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바닥을 체크해 드린 거니까요. 잘 맞춰 드렸지만은 네, 오늘 시가로 안 사셨다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영풍재지의 이 재무제표 구조상 4,000원 부근을 깨고 내려가면 저평가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 그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 조짐이 나와줬지만 급등 랠리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LG이노텍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일 타격을 받을 만한 종목이 LG이노텍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애플이 일단 뭐 좀 밀리긴 했지만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폭 상회하는 실적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부분이 약간 좀 꺾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도 빠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노텍에 대한 그 애플향, 아이폰향 매출 자체가 꽤나 괜찮다는 겁니다. 4분기부터 해서의 그 성장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금부터 해서 아래로 크게 이전 뭐 7월, 8월, 9월, 10월처럼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볼게요. 자, 보시자면 7월부터 계속 내렸어요. 8월, 9월, 10월 한 달 내내 월봉으로 볼까요? 참 답답한 수준입니다. 자, 7월 달에 14% 내리고 8월 달엔 좀 쉬었다가 9월 달에 9% 내리고 10월 달에 8.7% 내리고 어장창창 깨져버렸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잘 보시면 원래는 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항상 있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이 자리였죠. 25만 원짜리. 근데 9월 시장, 10월 시장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럼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어디일까요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여기 자리가 눈에 들어오죠. 여기 나름 박스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박스 자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박스의 하단을 이탈하면은 크리티컬하죠. 아주 심각해지죠. 근데 그렇게 안 봅니다. 시장이 보통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 세우거나 큰 문제가 없어질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데 그 박스의 중단 라인을 우리는 보통 거의 저점이라고 많이 대응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박스의 그 중단 라인 자체가 거의 체크해보자면 이 자리거든요. 요 밑에 두 줄 라인, 여기. 네, 다시 한번 조금 올려볼까요? 네, 여기. 거의 현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분기에 또 근데 이노텍의 실적 포인트를 체크해보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잡힐 가능성이 높고 차분하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위에 여기 그 전저점으로 잡아놨던 라인 있죠.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완성이 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적으로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는 거죠. 수급 상황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수급 상황 보자면요. 자, 보시면 조금 들어올 만도 한데 아직 외인과 기관들의 입장 자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빨간불, 파란불의 반복이에요.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외인들은 20만 주가량의 순매수 상황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한 9만 4천 주가량의 매도 상황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누군가 주인이 되면서 종목을 끌어가는 모습은 안 보여요. 차트에도 좀 나와 있지만 최근 10월 달의 중순부터의 흐름 자체는요. 계속 반복입니다. 특히나 10월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이에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건 이거예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분명히 바닥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기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외인 입장에서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노텍을 과연 살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에 고민을 해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연히 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노텍보다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이런 것이 약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수급 공백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주가가 여기서 더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LG 뭐 전자나 이노텍이나 LG 관련주들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좋게 보긴 하는데 여기서는 안 빠지긴 하는데요. 시장 따라서 반등은 나옵니다. 차분하게 반등은 나와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가긴 할 건데 그 다음은 이제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우선은 반등은 나온다. 하지만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자세한 전략들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SK 이노베이션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같지 않은 움직임이 나와서 들여다보니까요. 역시나 호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됐고 석유 사업 부분이 잘 됐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부터 좀 이노베이션이 반등이 좀 나옵니다. 뭐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정말 잘 나와줬고요. 3분기 잘 나온다면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4분기도 잘 나올 거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튄다. 특히나 대형주가 이 추이가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노베이션도요. 차트 큰 흐름에서 바닥 자리는 바로 이 자리, 라인 잡아드린 자리, 가격적으로 한 15만 원 자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 터치나 이탈 자리에서 반등이 항상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약간 위로 올려보자면 16만 원 자리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하네요. 자, 깼는데요. 다시 반등을 지금 다시 주고 있어요. 수급상을 보자면 그간 버렸었던 기관들이 다시 잡는 듯한 모습을 최근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외인은 돌아오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잠깐 볼까요? 네, 매수 상황으로는 외인들이 지금 순매수 상황이 좀 잡히고 있긴 해서 장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 보면은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였다가 조금씩 매수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장 끝나오면은 외인의 매수세가 잡힐 가능성도 현재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또 특히나 이노베이션 어떤 종목입니까? 전통적인 배당주잖아요. 그죠? SOL과 마찬가지로 해서 전통 배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완전 배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닥 확인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노베이션도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까지 분석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네, 오후장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우선 저는 다음 주 안으로 충분하게 코스피 2,4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의 회복을 우선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그림을 보셔야 되냐. 아마 시장에서는 내년 초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하면서 기사거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될 기사들이 생길 것 같은데 미국 대선에 대한 공화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 기사들은요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꼼꼼히 한번 꾸준하게 나오는 기사마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한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서 보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투자에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요. 지금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내년 1월, 3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잖아요. 그러면요. 기관과 외인들은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11월과 12월 동안 준비를 한다고요. 올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내년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뽑는 게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11월과 12월과는 다르게 기관들과 외인들이 움직여준다고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요. 시장 자체가 반응이 꽤나 괜찮을 거예요. 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 쪽 중동 뭐 전쟁 쪽으로만 안 간다면은
시장은요, 제가 조금 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2,5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보셔야 될 거, 이 중동 전쟁 이거 보지 마시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한 번씩 꼭 기사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전략 취하시고 다음 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미국 공화당 관련된 기사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직접 이슈를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김서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선 이슈들까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지하도로, 온라인 교육 관련주, AI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실적주의 바닥을 모색하고 있는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종욱 전문가님의 공략주 인벤티지랩까지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